아파트 집 보러 갈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하죠? 집 볼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얼마 전 회사 동생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니 왠지 대면대면하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니치날다님은 그동안 많은 집을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내 집 마련을 위해 집 볼 때 노하우나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사는 경험은 보통 평생 한두 번, 많으면 세네 번 정도 하는데요. 평생 몇 번 경험하지 못하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남의 집에 가면 괜히 뭔가 좀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뭐부터 어떤 것을 보고 와야 하는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집 보러 갈 때 화장실이나 싱크대 물 잘 내려가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들어서 집집마다 변기물만 다 내려보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배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 사러 갈 때 꼭 확인해야 할 꿀팁도 준비했으니 아파트 매수를 계획한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콕콕 집어서 알아볼게요. 아파트 집 보러 갈 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작게 간단하죠? 우선은 크게 아파트 주변부터 확인해 보세요. 단지 주변으로 위아래 좌우를 보는 거죠.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지를 보고요. 아이들이나 엄마를 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학교 주변 200m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어 쾌적한 편인데요. 초등학교에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는지 아니면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의 출퇴근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몇 분 정도를 소요되는지, 또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하고요. 좀 전에 아이들이나 엄마를 위한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과 엄마를 위한 상권은 어떤 건가요? 상권은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단지 주변으로 나이트클럽이나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놀 수 있는 유흥상권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흥상권보다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으면 좋고요. 엄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아, 상권 볼 때는 엄마의 마음 기억할게요. 네,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상권을 보셨다면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강이나 천 또는 공원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런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조망과 함께 사람들이 선호가 높아지는 곳이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사방을 보셨다면 이제 단지를 보는 거죠. 단지를 볼 때도 크게, 작게 기억하시죠? 크게는 한번 아파트를 매수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작게는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려고 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작게 들어가는 순서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크게부터 볼까요? 크게는 향이나 층, 그리고 조망입니다. 향이나 층, 조망은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남향 다음으로는 남동향이나 남서향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은 서향이나 북향이에요. 향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뚜렷한 편이지만 층은 워낙 개인별 선호도가 다양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중에서는 1층을 선호하시기도 해요. 층간 소음이 예민한 분들은 탑층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주변에 어떤 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사다리가 20층 이상은 힘들다고 하셔서 그 이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출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교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10층 이하의 층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층은 개인별로 선호도가 참 다양한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은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을 로얄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아파트 층수가 15층이면 10층에서 14층을 로얄층으로 보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조망이나 일조권 때문이고요. 앞동이나 옆동이 있으면 층에 따라서 일조권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해가 잘 드는 곳을 선호하시겠죠. 만약 집을 보러 가셨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어디가 로얄동이고 어디가 로얄층인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거기가 로얄동, 로얄층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로얄동과 로얄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몇 천에서 몇 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 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참 그리고 같은 층이라도 이거 하나 더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사이드 끝집이냐 안쪽 집이냐 어디가 좋은 것 같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드 끝집의 경우 겨울철 온도차로 인해 결론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집보다는 안쪽집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끝집보다 안쪽집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체크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작게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집 보러 들어가면 대부분 대면하고 쭈뼛쭈뼛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 보고 와서는 거실이나 집안 인테리어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요. 거실이나 인테리어는 보지 않고 땡땡만 보고 다녀요. 땡땡은 바로 집안 모퉁이 위쪽이나 벽면인데요. 바로 누수와 결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배관 노후화로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수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도 무실 공사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리치넬다는 집을 볼 때 베란다나 집안 모퉁이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벽지나 도배가 혹시 벗겨진 부분은 있는지를 보고 누수와 결로를 확인해 봅니다. 누수와 결로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배수예요. 배수는 사실 싱크대나 화장실 등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힘들어요. 5분, 10분 잠깐 집을 보는데 남의 집 세면대에 물을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배수는 살고 계신 분께 물어봐요.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물은 잘 빠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집을 팔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 계약서와 함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요. 확인 설명서에는 아파트의 권리관계나 입지 조건 등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때 다시 한번 거주하는 분께 체크를 하신 후 표기를 하면 좋겠어요. 혹시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좋습니다.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픈 누수와 배수 그리고 결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만약 고층이라면 하나 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수압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고층이라도 수압 문제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수압을 체크하는 간단한 팁을 드리면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세면대 물을 틀어보면 수압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셨다면 거의 70%까지 보셨다고 생각해요. 누수, 배수, 결로, 수압을 보셨다면 이제는 아래를 봅니다. 아래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마루 상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집에서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 이갈이를 한다든지 바닥이나 바닥 몰딩 여기저기가 이빨 자국이 나거나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이 손상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닥 상태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 확장 여부도 중요한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준공시 베란다 확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간혹 구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분들이 사시다가 좀 더 넓게 살아야지 하고 사비를 들여 확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 베란다 확장의 경우 생각보다 겨울에는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을 할 때 보일러 배관 공사를 하지 않은 집도 많고요. 보일러 배관 공사를 했거나 단열 공사를 해도 윗집이나 아랫집은 기본 비확장 집으로 단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풍이 드는 공간으로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축 아파트 베란다 확장 여부도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바닥 상태나 베란다 확장 여부 외에도 거실 베란다 창문 샤시 상태와 반충만 상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주변 소음도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아파트 구조나 향층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지 않고는 알기 힘든 소음이나 조망 같은 것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보일러 상태도 한번 물어보시고 싱크대 상태나 현관등 상태도 체크해 보세요. 혹시 외풍을 막아주는 중문이 있다면 더 좋은데요. 중문을 열고 닫아서 중문 상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보러 갈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쩌면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신 후에 기억에 잘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체크리스트 파일 좋네요. 집 볼 때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치날라님, 혹시 집 볼 때 추가로 더 검토하거나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막상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보러 다니면 하루에 4채에서 5채 정도 이상 보기 때문에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이랬었나? 헷갈리거나 다음날 되면 기억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시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동영상 좀 찍을게요 라고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집 보기 전에 마음에 들면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내 집 마련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투자자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보다 이거 하나 꼭 더 보시고 오셔야 해요. 하나를 더 봐야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주인 거주인지 세입자 거주인지를 물어보셔야 해요. 세입자 거주인데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면 이분은 미래에 내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죠. 집을 잘 보여주시는지, 깔끔하게 집을 잘 정리하고 지내시는지, 어떤 성향의 분이신지 사람도 보고 오셔야 해요. 근데 왠지 사람이 좀 좋아 보이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으면 계약하고 반대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보다 좋은 조건에 싸면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좋으면 더 좋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집을 보여주는 분이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라면 왜 어떤 이유로 집을 팔려고 하는지 알면 가격 협상할 때 이점이 많습니다. 돈이 급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거나 세금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경우 등 사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연을 알면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면서 가격에 대한 내고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고 이런 걸 직접 어떻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을 보고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집이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 혹시 언제까지 이사 가셔야 하나요? 라고요. 그러면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래서 저래서 저렇다라고 상황을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을 보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큰돈이 오가는 계약서 혹시 뭔가 빠진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서 쓸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본 후 작게 본다 기억하시죠? 아파트 단지 위, 아래, 좌우 사방에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있는지 보시고요. 아파트 내부는 바꿀 수 없는 부분부터 바꿀 수는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살피는데요.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향, 층, 조망, 끝집, 안집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누수, 배수, 결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 상태와 창문 샤시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창문을 열어 소음이나 주변 공해 여부를 확인하고 구축이라면 확장 여부도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싱크대나 형광등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확인해야 될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체크리스트 준비하였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좋은 집 구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VN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